자, 논리 5강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1번 문항부터 보면서 빈칸 보면서 근거 잡는 거 위치 이제 전략 체크하고 그다음에 항상 문장 잡을 때 해석 이해보다는 논리 관계를 잡는 것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지 고를 때 마지막까지 검토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장에 항상 완성시켜 본다라고 했던 개념까지.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의 위치가 avoiding these phase니까 앞에 거에 흐름이 이어지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짧으니까 바로 읽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문장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vendors who sell unpackaged services will be viewed as in concert with fulfilling the customer's desir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에요? 서비스 앞에 범위를 제한하는 형용사가 붙었죠? 보니까 unpackaged 그러면 not packed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패키지가 그럼 뭐죠? 우리가 패키지를 꾸러미를 패키지라고 하죠. 그러면 패키지의 반대는 낮게가 되겠죠. 의미 무조건 잡아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으로 체크한다는 건 결국은 흑백 논리, 반대 논리를 구분하겠다라는 거니까 명확하게 그 반대 논리에 대해서 잡고 넘어가셔야 되죠. 즉 벤더인데 서비스를 어떻게 파는? 개별적인 서비스를 파는 그런 vendors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이 will be viewed as an unconcerned with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고객들의 desire,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럼 결국은 개별적으로 판매하면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고객들은 뭘 원한다? 패키지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도 사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ot packaged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패키지드 되면 오히려 플러스 이런 정도의 논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they니까 앞에 이 vendors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they will be undercut by the economics of more service-oriented competitors. 당연히 우리가 혹시 뭐 이런 거 단어를 알든 모르든 undercut by 하면 색깔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당연히 뒤에는 반대편이 오겠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얘네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서로 반대편 또는 뒤에 걸 잡아서 언더컷의 의미를 추론할 수도 있겠죠. 뒤에 거가 뭐가 나오냐면 service oriented competitors 경쟁자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같은 편 반대편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패키지로 그쵸 파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패키지드라는 말의 패러프레이징이 service oriented랑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서비스 오리엔티드는 다시 말하면 서비스 지향적인이니까 뭐를 추구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거네요. 그럼 서비스 추구하는 게 패키지랑 똑같은 의미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키지가 꾸러미였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과 논리가 같더라. 연결 작업. 다음 문장에 avoiding these fates will blank before planning what to offer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운명을 피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운명은 어떤 운명? 그쵸. 마이너스가 되는 운명이 지금 주절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이라고 하면 그 not package의 마이너스 운명인데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니까 색깔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와야 돼서 before planning what to offer 무엇을 제공할지 계획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동그라미부터 해라. 그 동그라미의 의미는 packaged service oriented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당연히 구체적으로 이제 더 설명이 되겠죠. 뒤를 보니까 the successful design of offers will require thinking simultaneously about what it is and what it does and even what it enables to happen. 그래서 보니까 성공적인 디자인은 무엇을 요구한다? 생각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simultaneously. 동시에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라는 건 이것들을 하나로 다 패키지 그쵸 묶어서 서비스 오리엔티드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 제공하는 거 이게 이제 고객 지향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이다라는 이런 의미까지 잡았고요. 그거에 해당될 수 있는 선지를 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럼 A번에 end up with a disaster 는 색깔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요. need to maintain current stretches 현재 스트레치를 유지해버리면 현재 스트레치는
색깔이 마이너스니까 그쵸. 얘는 당연히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C번에 require a traditional marketing approach 마찬가지. traditional. 정확하게 사실 신구대조를 잡진 않았지만 이전 거에 해당되는 건 똑같이 마이너스적인 얘기니까 안 되겠고. D번에 require a whole new mindset이 딱 적절하죠. 이전 거 말고 새로운 완전 새로운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지 방향만 좀 잘 잡으셨으면 됐겠는데 저는 이 문제 정답보다는 저 패키지드, 언패키지드에서 논리를 반대 논리를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랑 여기 시뮬테이너스리를 연결하는 논리가 훨씬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그거 잘 알아보셨으면 이 문제 잘 분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번 문제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는 but 뒤부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but unable to make the blank니까 얘는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문장 시작할 때 부사구나 부사절이 주절보다 먼저 나왔다는 건 앞에서 그쵸 흐름이 이어진다란 얘기고 문장 주절 뒤에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올 때는 새로 나온 이야기가 돼요. 이거는 이제 문장의 글의 원칙이죠. 글이 흘러갈 땐 항상 old and new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구의 위치에 따라 얘는 어디서 나온 거겠다? 앞에서 이어지는 개념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또 이걸 보고도 사실 좀 이제 관계를 잡아볼 수도 있는데 unable to는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사실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부정문이고 The amnesiac says about making a new life The former one gradually slipping away until it becomes like a hazy myth, no longer of any validity라고 하는 뒤에 수식어구까지 길게 늘어진 요 문장에서 결국은 대조의 포인트를 사실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걸로 풀 수 있으면 또 풀어버리면 되는데 더더군다나 이걸 잘 풀게 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뒤에. Likewise. 그러니까 사실 뒤 앞을 받아와도 돼요. 당연히 앞을 받아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항상 제네럴과 스페시픽이 있을 때 여기 누구 자리니까 제네럴 자리면 포괄적인 일반적인 진술의 자리는 누구의 근거를 찾을 때가 제일 쉽더라. 똑같은 제네럴을 찾을 때가 제일 쉽더라. 그럼 likewise는 비유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니까 여기도 제네럴의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에 앞에 스페시픽한 얘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구간을 잡으면 이 amnesiac이라고 하는 게 이 says about making a new life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자가 이전 거가 점점 사라지는 거래요. 그럼 이전 거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건 우리 반대 흑백되는 단어 new, former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new가 있다는 건 그 전이 old하다라는 얘기고 그럼 누가 former 전자예요? 더 앞에 있는 건 old 쪽이죠. 그럼 얘가 사라져버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얘가 사라지고 until it becomes like a hazy mist가 될 때까지 결국엔 이렇게 완전히 mist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validity가 없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다? new만 남는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논리를. 그럼 likewise 마찬가지로 똑같대요. 논리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전 건 다 사라지고 뒤에 거 새로운 것만 남는 논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our modern culture cut off from the past 똑같이 과거는 cut off 되고 seems to pronounce its own solitary existence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다? solitary의 상황이 된다라는 게 solitary가 결국 뭐죠?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단절되고 완전 solitary 고독이라고 하는 게 이전 거 싹 없이 지금 것만 남아있는 이 논리를 solitary가 이제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앞에 거에 정리를 해보면 unable to make the blank 이거 안 하고 새롭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거가 흑동 쪽이면 앞에 이거 안 하고는 백동 쪽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패러프레이징을 잡았을 때
뉴 쪽에 있는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저는 다 서로 함께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 함께 있는 거에 이미지 만들어준 거 누구예요? connections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가 되겠더라. 그러니까 물론 앞에 걸 당연히 읽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고 앞에 거 사실 읽었을 때 뭐 좀 더 이 암네시아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면 기억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적으로 연결해서 풀기에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그냥 문제적으로 뭘 더 이용하는 방법도 있더라. 제네럴 자리니까 똑같이 likewise 제네럴 자리에서 논리만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데 이때 같은 편 반대편 요거 패러프레이징 짝꿍 잘 맞추는 것만 해가지고도 문제의 정답을 고를 수 있더라. 요것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푸는 건 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대신에 근데 내용을 알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단 그래도 이 방법을 익히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풀 수 있게끔 하니까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리는 무슨 반응이 빨라야 돼요?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나뉘는 것. 이게 로직 월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눠지는 단어들에서 꼭 한쪽 편, 저쪽 편 이렇게 딱 흑백으로 대조해가지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까지. 그리고 old, new, 막 former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이런 선택지로 딱 봐도 지금 의미 연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돼요? solitary 찾는 게 되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solitary의 딱 이미지 가지고 반대편 찾으면 connection 딱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요런 패러프레이징을 잘 찾아야 되죠. 이 평범한 애들 말고 논리 이미지 가지고 있는 애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문제. 자, 여러분 3번은 자, 여기 문장이 이제 짧지만 humans tend to be egocentric. 핵심적인 속성은 누구예요? egocentric 하대요. 그러면 항상 반대편 같이 잡아야 돼요.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건 뭘 고려하지 않는다. 타인 외부적인 걸 고려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렇죠? 이때 꼭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외부적인 걸 고려하지 않고 에고,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So we commonly consider ourselves to be blank.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의 직접적인 대조는 although랑 가지고 있는 거죠. Although we are on a rotating earth that has a surface speed of about blah blah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새로 등장한 인간 말고 다른 애 누구예요? Earth, 그렇죠. 지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지구는 원래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핵심 내용이. 그럼 우리는 원래 사실 어디 위에 있는데? 그렇죠. Rotating Earth. 지구는 원래 회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그런 지구 위에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뭐 하다고 느낀다? 회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회전하지 않는, 즉 움직이지 않는 해당되는 정답 몇 번? motionless.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습관? 속성 잡았을 때 그쵸 반대 논리를 꼭 체크하는 습관 들이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할 때 주체 대상 요거 고려하셔가지고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Emotions are by nature situational and indexic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 situational 또는 indexical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럼 situational이나 indexical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뭘까요? indexical이 situational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나 논리 잡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index가 뭐 하는 애죠? 우리 막 그 많이 붙이는 거죠. index 표시 index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 인덱스 같은 역할을 한대요. 그럼 논리 정리해 볼까요? 누구를 보고? 감정을 보고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이 indexical이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에
They point to the ways in which the self is positioned within a particular interactions, and in that respect, they are sort of blank for the self that denotes how and where it is positioned in a particular situation.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뒷문장이 훨씬 매끄럽게 이 논리가 좀 잘 잡히실 텐데, 그것들이 무엇을, 그러니까 point, 가리켜준다. 그럼 가리켜준다 앞에 누구랑 똑같아요? indexical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가리켜줘요. 이런 방법을. 자,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 A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래서 뭘 가르쳐 주는지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the self, 우리 자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 그래서 앞에 무슨 속성을 썼나 봐요. indexical 말고. situational이라는 그쵸, 이 단어도 썼나 봐요. 그쵸? 뭐 이런 것 표현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그것들은 D가 받아오는 건 계속 A죠.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 뒤에 B를 보여주는 것이다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똑같이 뒤에도 보면 for the self that denotes, 그러니까 self에 대한 뭔가 블랭크가 되더라. 그러니까 보여주더라. 사실 문장으로 와가지고 그대로 쓰여 있기도 해요. denote 자체도 보여준다, 나타내준다. 그럼 뒤에 how and where it is positioned in a particular situation, 우리가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거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보여주는 인덱스다 라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거가 뒤에 걸 보여주는 거다에 해당되는 명사를 골라야 돼요. 그럼 그게 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일단 누구누구는 절대 안 돼요. obstacle, dilemma 안 되고, 그다음 사실 단어 뜻 알면 똑같죠. cul-de-sac, 얘도 막다른 골목 이런 뜻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보게 하는 거, 못 보게 하는 거, 못 보게 하는 거니까 단어 뜻만 알아도 안 골라요. 근데 그렇다면 shorthand는 왜 이제 정답이 될까? shorthand는 무슨 뜻이야? 앞에 short 자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축약된 약간 요런 앞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shorthand라고 하면 일종의 앞에 거가 뭔가 간단하게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받아온 게 되거든요. 즉 B는 넣었을 때 살려주는 방향이 되는데 A, C, D는 뭐가 돼버려서 꺾어버리는 방향이 되니까 절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여기 중간 이쪽에 빈칸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략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but in the end, 그러나 결국에는이요. 근데 그러면 앞에 거에 당연히 흐름은 이어지는 거고 결국엔 마지막 뭔가 블랭크가 되는 거니까 최종 결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걸 읽고 결국엔 이렇게 된다를 추론할 수도 있지만 모두 가능해요. 그렇죠. 결국엔 이렇게 된다에 대한 직접적인 서포팅이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뒤에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뒤에 거 볼게요. As is often the case with artists despised during their lifetimes, a new generation of art critics has begun to re-evaluate the work of Norman Rockwel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가 많았어요? 예술가들이 자신의 평생 동안에 무시를 받을 때가 진짜 많았대요. 그러면 색깔 완전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런데 아트 크리틱의 새로운 세대예요. 이전엔 뭐 받았지만 무시 받았지만 새로운 세대한테는 색깔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이들한테는 비겐도 딱 그거죠. 논리 바꾸는 애. 그러니까 뉴도 바꾸는 애, 비겐도 바꾸는 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전과 같다 다르다. 그 다음에 리도 어때요? 다시 바꾸는 거죠. 재평가니까 앞에 거랑 계속 바꾸는 논리. 어디를 잡더라도 색깔은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또 뭐예요? 논리 나누는 애죠. 이전엔 이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역접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뒤에는 어쨌든 뭐가 와야 된다? 색깔? 플러스적인 이야기가 와야 되겠더라니까 요거 그대로 담고 있는 거 고르면 되죠. 플러스 해당되는 거 딱 누구 있어요? 일단 A번에 Rockwell may have the last laugh. 마지막에 웃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너무너무 적절할까요?
last. 마지막에. 이게 결국엔 앞까진 못 웃었어도 마지막에는 웃었다니까 이게 딱 패러프레이징이 얼마나 이제 적절하게 잘 되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B 같은 경우 Rockwell was viewed as an entertainer rather than an artist에선 artist가 꼭 마이너스라 할 수 없고 entertainer가 꼭 플러스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뭐예요? 테마가 artist랑 entertainer를 구분하는 테마였어야 되는데 이런 테마가 아니고 그 다음에 C도 Rockwell was not included in exhibitions of great museum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데 뭐 전시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죠. 전시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T Rockwell gave ordinary object and settings a spiritual meaning이라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ordinary object and settings에다가 spiritual meaning을 부여했다? 정신적인 어떤 의미냐 뭐 물리적인 의미냐 그러니까 종교대 세속 이 테마가 아니죠. 그래서 관련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B나 C나 D는 플러스 쪽으로 해석되는 게 무리가 없어도 분명히 얘네가 답이어야 되는 근거는 본문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선지는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테마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본 건 뭐밖에 없어요? 재평가밖에 없어요. 뭘로 평가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크게 색깔만 아는 거지 어떻게 평가됐는지 구체적인 건 모르니까 구체적인 게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폭을 좁힐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좁히는 근거가 안 나왔다면 좁히지 않을 줄도 알아야 돼요. 논리에서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누가 적절하다? A가 적절하고 last라는 저 패러프레이징이 얼마나 적절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항상 정답이 되는 단어들은 기가 막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6번은 짧은데 더 빨리도 풀 수 있죠. 누구 때문에? into는 뭘 담는 거? 변화를 담는 전치사예요. to는 방향만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경계를 결국 나눌 때 쓰는 애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랑 서로 뒤에 거랑 반대되는 어떤 대조되는 맥락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impulse, consequence도 너무 딱 맞지 않나요? 앞에 impulse는 뭐예요? 원인 결과 중에 원인 쪽이고 그쵸? consequence는 결과 쪽이니까 앞이 원인 결과 그럼 속성이 서로 반대가 그쵸 되겠죠. 그러면 momentous consequence 결국 중대한 결과로 끝났대요. 그럼 앞은 사소한 충동에서 그쵸? 요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사소한에 해당되는 거 누구예요? trivial 이렇게 골라줬으면 됐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막 문장 전체 다 읽지 않아도 여기 into의 대조 논리 잡아가지고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이렇게 빠르게 풀면 됐는데 우리 패러프레이징 연습은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다 줄글로 읽었다면 추가 패러프레이징 근거는 어디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The outstanding characteristic of man's creativeness is the ability to transmute blank impulses into momentous consequence. 얘로 바꾸는 게 인간의 creativeness다, 창의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색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인간의 플러스함이 그대로 인간의 플러스함으로 패러프레이징 됐죠. 그럼 is 뒤에 이제 뭐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를 흑동으로 바꾸는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is in what he can do it petty grievances and joys and with common physiological procedures and hungers. 그러면 what he can do it do it은 결국 뒤에 걸 다룬다라는 건데 그럼 뒤에 걸 다룬다라고 했을 때 얘는 원인 쪽 결과 쪽 원인 쪽 그쵸 얘네를 다뤘을 때 그 결과가 이제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뒤에는 원인 쪽에 해당되는 게 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잡으면 petty grievances and joys 요렇게 형용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 and with common 형용사 플러스 physiological procedures and hungers가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공통으로 지금 수식하는 이 형용사.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슬픔과 기쁨. 이거는 뭐예요? 충동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physiological procedures and hungers도 impulse 중에 하나고. 근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petty 또는 common을 근거로 잡는다면 얘네가 뭐예요?
패티는 바로 사소한이란 뜻인데 만약에 몰랐으면 근데 저는 이게 좀 연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까처럼 빨리 찾는 게 제일 좋고 그거 말고 2차 풀이 할 때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징을 연결해보면 왜 이 트리비얼과 커먼이 같은 쪽인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패티는 어차피 단어 뜻 알면 너무 똑같은 거고 커먼이 무슨 뜻이야? 흔하다. 흔한 건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해보는 게 여러분들 어휘력, 사고력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에서 보는 패러프레이징들 꼭 스스로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는 심플하게 근데 우리 아까 봤던 인덱스처럼 같은 논리 볼 수 있는 거죠. The darkening sky, 어두워진 하늘이 우리한테 indicated, 이런 걸 보여주더라, 암시하더라니까 순접, 역접. 순접의 논리가 되겠고요.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뭘 보여주냐면 that a thunderstorm was blank. 자, 그러면 thunderstorm 뭐예요? 천둥번개 같은 그런 거니까 누구랑 속성이 같아요? darkening sky랑 thunderstorm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가 당연히 뭐 하는 거 그대로? 살려주는 거, 그쵸? 일어날 거 살려주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 누구 있어요? 딱 imminent, 그쵸? 임박해 있다. 코앞이다. 그러니까 곧 천둥번개가 칠 거라는 게 드리워졌다는 게 알려졌다, 알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볍게 하나 또 정리하고 8번 문제 봅시다. 자, 그럼 8번 문제. The availability of oxygen is an essential blank for animal life while 이니까 대조의 쌍을 아주 딱딱 논리를 맞춰주면 잘 풀리죠. 앞에 일단 누구가 있어야 옥시전이 필수적이래요. 그러면 화살표 앞에서 뒤로 나가요? 뒤에서 앞으로 나가요? 앞에 거가 필수적이래요. 앞에 거가 있어야 뒤에 거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쵸? 얘가 뒤에 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필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거에? For animal life 뒤에 거에. 그러면 동물들의 삶에. 그럼 여기는 그냥 필수적인 하고 되게 이 말을 잘 완성시켜주는, 즉 얘를 원인 결과 중에 뭐로 만들어주는, 원인 쪽으로 만들어주는 단어가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죠. 원인 쪽으로 만들어주는 단어 누구 있어요? 여기도 딱 하나밖에 없네. 그쵸? 컨디션, 조건. 그러면 뒤에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누구랑 딱 대립? 옥시전이랑 딱 이렇게 맞는 단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는 누구한테? 다른 애. 플랜트 라이프에게 하면 여기 구조는 똑같이 필수적이다라고 와야 되니까 딱 누가 적절해요? necessary가 딱 적절하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논리 문제랑 독해 문제를 이제 볼 때마다 essential 또는 condition 또는 necessary 이런 단어들을 화살표로 논리의 관계를 구분하게 되는 능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화살표는 워낙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전에 막 because나 cause 뭐 이런 정도만 알았더라도 이제는 수업 들으면서 become 뭐가 되다, into라는 전치사도 뭐로 바뀌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계속해서 얘가 in 과 또는 전, 후가 생기면 항상 그걸 구분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어휘에 예민해져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내가 어떤 단어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아까 오늘 인디케이트랑 인덱스도 반응했죠. 걔도 똑같이 앞에 거가 뒤에 걸 보여주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런 관계들 데이터를 잘 쌓아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데이터가 없을 땐 발견하기 되게 어려운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도 저만큼 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에 자꾸 예민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 선지를 보면 complexity, simplicity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글의 테마는 뭐예요? 복잡하냐? 단순하냐? 딱 이 둘 중에 한 말로 계속 받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이거는 선지 딱 그 눈짓 하나만으로 테마가 딱 보이는 문제였어서 오히려 쉽다. 방향을 잡기는. 근데 이제 당연히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았겠죠? 뭘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복잡이랑 단순은 완전 반대 테마인데 그럼 항상 걔네를 가르는 논리어가 있을 거예요.
그 논리적인 단어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걔네를 가르려면. 자, 봅시다. Why do we assume that simple is good? 자, 우리는 왜 심플한 게 좋다고 생각할까? 해서 우리는 뭐를 좋다고 생각한다? 심플한 게 좋다고 생각한다. 왜? 제가 의문문에서 의문사 빼면 깔리는 팩트다 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는 심플한 거를 플러스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와야 되는 건 그러니까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 뒤에 나오겠죠? 다음 문장에 Because with physical products we have to feel we can dominate them.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제품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해야 된다. 지배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누가 같은 말? simple과 dominate가 같은 말.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지배한다고 느낀다는 건 지배한다가 뭐죠? 내가 얘네를 다 알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게 딱 simple이랑 연결된 논리인가 봐요. 항상 이어주는 작업해야 된다 그랬죠. 왜 simply? dominate랑 같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생각 없이 읽는 거고 이게 학문적 이해랑은 별개예요. 논리는 연결할 줄 알아야 되고 학문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왜 뭐 도미네이트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냐까지 막 더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장이 같은 말인 이런 논리 관계는 잡으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다음 문장에 When you bring order to blank 여러분 여기서 논리 다 가르는 단어. 논리 가르는 단어. 동사가 누구죠? bring. bring A to B 무슨 뜻? A를 가지고 와요. 어디에? B에. 그럼 원래 있던 건 A예요, B예요? A를 B에 갖고 온대. 원래 있던 게 B죠. 새로 가지고 오는 게 A네요. 그렇다면 order이 새로 가지고 온 거죠. 우리는 방금 앞에서 모든 물건을 뭐 하려고 해요? simple하게 dominate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가지고 오는 건 simple, 그렇죠? dominate, order, 그래서 질서. 질서를 자꾸 부여하려고 한대요. 질서가 무슨 쪽? 단순하게 내가 딱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럼 뒤에는 누구? complexity. 이 논리 가르는 단어들을 잘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죠. 수업 안 들은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수업을 안 들으면 어디에 이제 집중을 원래 많이 하냐? 컴플렉스랑 심플이라는 내용 자체에 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편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 문제들이 다 편가를 하는 거. 그러면 뭘 찾는 게 핵심이요? 편을 가르게 하는 어휘를 찾는 게 사실 핵심인 거죠. 여기서 누가 갈라요? to가 가르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동사랑 연결돼서 bring A to B, A를 갖고 오다. B에다가 라고 하면 원래 있던 거에 새로운 거 갖고 오는 건 항상 논리가 서로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는 어휘에 대해서 자꾸 민감도를 높여가야 돼요. bring A to B 저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 complexity 자리. 자, 그럼 이제 complexity 복잡한 거에 뭘 부여? 질서 부여. 딱 맞지 않아요, 논리가? 복잡한 거에 뭘 부여하려고 한다. 질서를 부여하면 뭐 되죠? simple해지죠. So you find a way to make the product differ to you.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도미네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거는 주어를 누구로 썼을 때? 인간으로 썼을 때 그 주어를 제품으로 바꾸면 똑같은 말. 우리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우리를 뭔가 우리가 우리 자체로 이렇게 심플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배의 반대? 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로 관계 잡아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어로 있을 때는 뭐고 우리가 애를 컨트롤하는 거고 프로덕트가 주어일 때는 얘네가 컨트롤 되는 거고 그냥 그 정도 관계로 잡아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iffer to you.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blank isn't just a visual style. 자, 근데 얘는 단지 그 visual style이래요. 자, 그럼 visual style이 아니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데이버비죠. 나데이버비 왜 하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중요한 핵심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나데이버비 하나 더 설명했던 거. 나데이는 앞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그게 아니다라고 잡아줄 때 나온다. 그래서 뭐예요? 되게 단순하게 비주얼 스타일처럼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앞에 어떤 거?
simple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imple하다, simplicity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simplicity는 비주얼 스타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뒤에서 이 긍정문 나와야 되는데 아직 무슨 문? 부정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It's not just minimalism. 그러니까 얘로 착각될 수 있죠. 심플하면 뭐로 착각될 수 있어요? minimalism 또는 or the absence of clutter. 여러분 이거는 안 중요한데 우리 패러프레이징 한 번만 해봅시다.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대요. 그럼 뒤에 반대편. clutter는 무슨 의미? complexity.랑 같은 말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데 그래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플리스트는 단순하게 뭐로 여겨질 수 있어요? 미니멀리즘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나데이버비의 나데이는 뚱딴지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앞에 걸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의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 잡아주는 거예요. 필자가. 심플하다는 걸 뭐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 뭐죠 여러분? 맥시멀리즘의 반대죠. 맥시멀리즘은 일단 가질 수 있는 거 최대한 막 다 이렇게 하는 거고 미니멀리즘은요. 최대한 안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플리스트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뭔가 복잡한 걸 안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그럼 그게 아니라 뭐냐면 it involves 여기가 이제 버피 긍정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걔는 심플리스트는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digging through the depths of the blank.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그게 무엇이다? simple인 거지 애초에 짧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되게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동의어? digging이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데이는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죠? 나데이 이거 아니고 어쨌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simplest는 무엇이다? digging through the depths.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논리를 가르는 단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through 깊이 있게 throw는 뚫고 지나가는 거죠. 뚫고 지나가려면 이 뚫어야 되는 대상은 complex일까요? simplest일까요? complexit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complexity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본다랑 그냥 학문 해석 이해빨로 본다랑 딱 읽었을 때 어디에 힘주는지 보면 알아요. 되게 논리적으로 읽고 있네. 아니면 해석 이해빨로 풀고 있네. 해석 이해빨로 풀고 있으면 제가 지금 체크한 이런 to, not, throw 이런 것들 안 보여요. 걔네들보다는 의미 해석빨로 이제 더 다른데 막 미니멀리즘 막 이런 뭐 뒤에도 depth 이 자체에 이제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로직을 구분한다는 건 결국 뭘 가르는 거? 편을 가르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잘 봐야 돼? 편을 가르는 단어를 잘 봐야 된다. throw도 편 가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complexity를 뚫고 가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simplicity가 있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 to be truly simple 따라서 진정으로 심플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나올까요? 깊이 있게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겠죠. 다음 문장에 you have to go really deep. 넌 정말로 뭐 해야 된다? 깊어야 된다. 그래서 for instance 예를 들면 to have no screws in something you can end up having a product that is so convoluted and so complex. 그래서 마찬가지 예시 드는 거니까 뭐 여기는 사실 똑같은 내용이랑 그냥 지나가셔도 상관없는데 패러프레이징만 만약에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문제 풀 때는 안 했어도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된다? That is so convoluted and so complex한 애들. 얘네를 뭐 해야 된다? 파고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파고 드는 대상은 뭐고? complexity를 파고 들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고? simplicity가 있는 거고. 그냥 그런 예시 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파고 들어야 된다. 뭐 screw?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이미지적으로만 연결하면 돼요. 엄청 복잡한 거를 통과해야 뭐가 있다? simplicity가 있다. 그럼 다음 문장에도 계속 the better way. 당연히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거? 파고
드는 거. 그래서 go deeper.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전치사가 누구예요? with. 그러면 이걸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시작이에요, who예요. who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거니까 이거를 위해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시작 부분이 아니라 원하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 자리? simplicity. 이게 throw랑 with의 지금 차이죠. 논리를 지금 가르는 애들이 누가 가르고 있어요? 전치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석할 때 전치사 잘 보면 방향 잡을 때 도움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방향을 가르는 전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은 누구를 뭐로 깊게 파는 거? simplicity로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파는 그 처음 시작 대상이 아니에요. 얘랑 관련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이다. 즉 뭘 위해서, 뭘 가지고 깊게 파는 건가는 같은 그 원하는 도달 방향이어야 되더라. 그래서 simplicity가 들어오고 그다음 뭐 뒤에도 to understand everything about it and how it's manufactured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하다. 그래서 you have to deeply understand it. 뭐 해야 된다? 계속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 무엇을? 본질을.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인 거예요? 결국 그쵸, simplicity. In order to be able to get rid of the parts that are not essential.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질을 뚫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답은 come, sim 하면 되니까 뭐 고르면 돼요? A 고르면 되겠네, 그죠? come, sim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인데 제가 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내용어보다 항상 뭐가 먼저? 논리어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논리 문제를 객관식으로 정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하게 근거가 나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르는 애들을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 배경 지식적으로 그다음에 내 주관적인 어떤 해석과 생각 견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하면 오류가 생길 때도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틀리지 않겠죠. 근데 그럼 맞았을 때도 제대로 피드백이 안 돼요. 맞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고 틀리고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안 풀었는데 근데 답을 맞았다. 중요한가요? 어차피 그래서 다른 문제 틀릴 텐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일 때 그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당히 대충 맞으면 6, 70점대 나온다니까요. 떨어져요 어차피.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합격 점수 만들려고 내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고 하나 꼬여 있으면 여러 개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수가 영어 점수 갑자기 막 몇십 점 오른다고 하는 것도 그 사고 하나에 따라 막 줄줄이 아주 고구마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틀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가 교정되면 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뭐 내가 지금 몇 개를 틀리고 뭐 말고보다는 본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업 때. 특히 레벨 4의 초점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예요. 그렇죠? 효율적인 풀이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수업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맞다는 걸 확인하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려고 수업을 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수업 들으면서 이제 또 많이 틀리면 또 속상해하는 학생도 있는데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빨리 많이 틀려야 돼요. 지금 안 틀려가지고 시험 때 다 안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험 전까지 다 고쳐야지. 그러니까 지금 틀리고 막 맞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항상 그 공부를 할 때는 그 감정을 빼야 돼요. 감정을 항상 빼고 그냥 정확하게 문제와 해결의 자세로만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 이거 안 되면 그냥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방법적이고 해결적인 걸 고민해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지금 그 저한테 막 그렇게 풀었어도 잘했어요 이런 말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틀려도 아직 괜찮아요 이런 말 들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진짜 딱 공부
잘 할 수 있게 계속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또 하나예요. 우리 수업 방향이랑도 너무 잘 맞지 않나요,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단순함을 시험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좀 공부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스킬적인 게 딱 그거예요. 본질 없이 단순하기만 한 거. 본질 없이 단순하기만 하면 여러분 거의 이게 다 맞지 못해요. 제대로 된 실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의 가장 빠른 길은 직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과충이라서 그 직선보다 빠른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막 이렇게 어디 뭐 지름길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본질이 늘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이 저는 항상 이제 확신하죠. 어쩌면 되게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게 이 방법이 제일 빠르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면 그분도 똑같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언어 논리보다 본질인 게 어디 있어요, 언어에. 그렇죠? 그다음에 글도 글 읽는 그 논리보다 본질인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곁가지죠. 그런 것들은. 근데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을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 그 본질 없이 심플리시티만 취하게 되면 그것은 에센스가 아니에요. 되게 그런 걸 좀 설명하기에 내 철학과 만난다. 좋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 자체의 문제 논리를 얻어가는 것도 좋은데 평상시 공부할 때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도 너무 좋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은 거를 걷어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본질을 알아야 된다 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생각 없이 공부하지 말라고. 사고력 자체가 길러져야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심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르는 그 과정 자체는 당연히 그 복잡함을 다 뚫고 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딥하게 그렇게 심화시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뱉어내는 게 이제 심플리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The passions of love and pride are frequently found in the same individual, but having little in common, they mutually blank, not to say destroy each other. 여러분들이 제 수업에 이 내용을, 논리를 잘 따라오고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데이 법비가 거꾸로 쓰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데이 법비는,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뚱딴지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거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는 말은 결국 나데이 법비의 큰 카테고리는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같은데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게 차이가 난다 라고 그랬죠. 그럼 똑같이 사랑과 그런 자존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패션, 열망이 종종 이 똑같은 개인에게서 발견이 되지만 having little in common, they mutually, 여기서 여전히 대인은 누구예요? 앞에? 이 사람들, 이 똑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죠. 이 열정들이 똑같이 이 안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으로 꺾였을 때, 자, 앞에 거에 좀 색깔로 정리를 해볼게요. Love and Pride의 색깔은 플러스가 종종 똑같은 이런 인디비주얼에서 나오지만 그 반대로 반대 것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벗으로 어쨌든 꺾였으니까. 그럼 뒤에 색깔이 이제 뭘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로 가는 거에 큰 나데이 법비의 맥락은 뭐라고요? 같으니까 나데이에도 뭐가 들어와요? 색깔이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뭐 플러스가 나왔다고 뭐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얘가 갑자기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큰 논리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논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큰 논리 했었죠. 이 문장이랑 그 다음에 누구 문장이랑 뒤에 번 문장이랑 요렇게 크게 서로 대조.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세부 대조. 요렇게 한 덩어리랑 요렇게 한 덩어리가 세부 대조죠. 그러니까 큰 논리, 세부 논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큰 논리는 일단 크게 플러스의 반대 뒤에 마이너스니까 나 쪽도 똑같이 색깔이 뭐예요? 마이너스. 근데 이 나데이 법비의 차이는
세부 논리가 다른 거.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얼마나 마이너스인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뒤에는 서로를 destroy는 마이너스 중에서도 어떤 마이너스예요? 완전 심각한 마이너스죠. 파괴하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를 파괴하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뭐 한다? 망가뜨린다. 딱 요 정도의 맥락이 적절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mutually each other 표현 그대로 두고 destroy의 정도가 바뀌는 거죠. 하지만 색깔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골라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중에서 좀 덜 심한 거 누구죠? weaken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고르면 안 돼요? 플러스 단어 고르면 안 되고 또 annihilate 쟤는요. 너무 세죠. 이런 거 고르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어떤 마이너스? 좀 약한 마이너스. 딱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그 큰 논리, 작은 논리 정리했던 문제랑 같이 묶어가지고 해시태그 큰 논리, 세부 논리, 큰 논리 또는 작은 논리 이렇게 태그 달아두시고 복습하실 때 각인하세요. 항상 뭐부터 봐야 된다? 큰 논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좀 정리하면 좋을 거.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는 절대 얘네끼리 대조로 먼저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맥락 속에서 나데이 법비의 큰 카테고리를 먼저 잡은 다음에 걔네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색깔이 안 바뀌어요. 걔는 고정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이너스 또는 어떻게 마이너스가 달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조절해 준 거예요. 정리되나요? 그래서 이 나데이 법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데이 법비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태깅 걸어놓고 나데이 법비에 대한 내가 감을 좀 쌓고 싶어요. 그럼 처음에 막 수업 들을 때 나데이 법비 몇 개 안 되더라도 막 수업 듣다 보면 이제 나데이 법비가 막 엄청 쌓이잖아요. 독해에서도 꽤 많이 나올 거고 그럼 걔네들을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럼 항상 누가 먼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냐면 나데이 법비를 그 앞문장으로 먼저 잡아야 돼요. 큰 카테고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르다라는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우리 논리에 대해서 무슨 시선을 길러야 돼요? 논리는 문제를 어떻게 내죠? 지금 계속 편을 가르는데 편을 가르려면 결국 기준을 잘 잡는 게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자꾸 기준이 되는 단어들을 엄청 집중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자꾸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누구랑 누구가 일단 되죠? 근데 그 안에서 그럼 큰 카테고리 마이너스는 안 바뀌네라는 기준. 그 안에선 어떻게 바뀌어? 뭐가 바뀌어야 돼? 라는 이런 계속 기준을 판단을 하셔야 이쪽, 저쪽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논리의 근거는 그 기준점을 잘 잡는 게 핵심적인 어떤 근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기능어들을 잘 못 알아본다면 계속 걔네들은 좀 형광펜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예민해질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복습하고 새로운 거 풀 때 누구부터 보여요? 그 로직 가르는 단어들부터 분명히 먼저 보려고 할 거예요.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 없이 또 그냥 갑자기 그냥 딱 풀라 하면 일단 해석부터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의식적인 습관. 글이 있으면 읽어야죠. 그렇죠? 근데 의식적으로 난 뭐 해야 되니까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그때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 다르게 하려면 피드백 잘 하시고 피드백 할 때 어디에 초점 맞추고 그 기준 잡는 것들에 잘 판단할 수 있게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항상 공부는 지나간 것들을 안 돌아보는 게 아니고 피드백 왜 써요? 돌아보려고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예를 들면 나 오늘 나데이 법비에 대한 감을 확실히 조지겠다. 그러면 나데이 법비 딱 체크해 놓은 것만 내가 호로록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감 잡기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발전해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내가 오늘 좀 이렇게 확실하게 잡고 싶은 기능어들 형광펜 친 거 싹 몰아서 보면 이런 게 기능어구나. 이런 게 로직을 가르는 어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를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되게 이렇게 누적적으로 그리고 내가 되게 능동적으로 계속 이전의 것들 보면서 근데 그게 재학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복습과 재학습은 달라요. 재학습은 뭐 하는 거예요? 문제 다시 푸는 거.
그 문제 다시 풀면 이제 맨날 옛날 것만 풀다가 이제 그 앞에 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간으로 대략 기준을 얘기해 드리면 저는 수험생활 공부할 때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평균 공부하는 거 기준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 안에 모든 복습이 끝났어요. 모든 복습. 그러니까 문법, 논리, 독해, 피드백들 싹 다 점검하는데 1시간 이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깊이인 거예요. 엄청 눈으로 빠르게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 요일별 복습, 뭐 구문 노트 복습 싹 포함이에요. 단어만 딱 빼고. 단어만 싹 빼고 모든 것들을 1시간 이내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부할 때마다 양이 계속 많아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쳐내면서 공부해야죠. 익숙해진 건 언제까지 계속 볼 거예요. 그렇죠? 익숙해졌으면 이제 또 그만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좀 쳐내면서 계속 쌓아가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 거 됐으면 더 이상 안 불안해해도 되니까. 그리고 특히 회색 형광펜들 좀 잘 활용하시고 회색 형광펜 내가 보려면 볼 수 있고 안 보려면 안 볼 수 있고 좀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면서 공부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강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